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과거 라모스에 대한 잉글랜드의 대답, 게리 네빌의 후계자란 고평가를 받았지만 부상으로 끝내 재능을 만개하지 못한 마이카 리차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최근 우리에게 스카이 스포츠의 유쾌한 축구 패널로 익숙한 마이카 리차즈. 그는 과거 괴물같은 피지컬과 저돌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측면을 뚫고 다니던 잉글랜드의 대형 수비 유망주였습니다. 한동안 어린 나이임에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폼이 하락해 이른 은퇴를 선언하게 된 비운의 라이트백이기도 합니다. 자, 마이카 리차즈는 유년 시절 지역 내 브라질 축구학교에 입학해 기본기를 닦아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축구를 배운 덕에 훗날 잉글랜드 선수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테크니컬 풀백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기술, 탄탄한 체구에 더해 볼키핑 능력까지 엄청난 포텐을 지닌 그는 맨시티 유소년팀에서 월반을 거듭했고 0506 시즌 고작 17살의 나이에 아스날을 상대로 역사적인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맨시티의 감독은 슈트어트 피어스로 그는 어린 유망주들을 발굴하여 1군에서 적극 기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차즈가 팀의 리더인 리차드 던과 유독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나가자 피어스 감독은 그의 성장 속도와 컨디션을 고려해 출전 시간을 부여할 정도로 섬세한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어스 감독도 선수 시절 잉글랜드 최정상 라이트백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포지션에서 뛰는 새싹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렇게 피어스 감독의 관리 속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완벽 적응한 리차즈는 선배들을 제치고 라이트백 자리를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통 잉글랜드 풀백들이 체력과 파워를 앞세우고 주로 수비에 많은 중점을 두지만 리차즈의 경우 이와 반대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풀백들과 같이 쉴 새 없는 오버래핑과 공격수 못지않게 발재간을 자랑했는데요. 그러자 그의 재능을 알아본 잉글랜드 대표팀의 맥클라렌 감독이 리차즈를 빠르게 대표팀에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맥클라렌 감독은 사령탑에 오른 뒤 베컴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아론 레넌부터 누젠트, 마이클 도슨과 같은 시니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베테랑 게리 네빌의 후계자임과 동시에 그의 경쟁자로 리차즈를 기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2006년 11월 그는 고작 17살의 나이에 네덜란드와의 친선전을 통해 데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리차즈는 이 경기에서 로번과 반더바르트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첫 골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경기 후 전문가들의 호평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맨시티의 피어스 감독이 비슷한 나이대의 나보다 몇백만 배는 잘한다 라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합격점을 받은 리차즈는 게리 네빌의 완벽한 후계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수많은 명문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즌 내내 수비진 구성에 애를 먹은 첼시가 2천만 파운드와 셜라이 필립스의 임대 옵션을 함께 내걸었고 맨유와 아스날, 리버풀까지 그의 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현대 축구에서 오버래핑 능력이 뛰어난 풀백의 보유는 인류팀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리차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리차즈의 은사 피어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그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리차즈는 맨시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07-08 시즌 탁신세 구단주 체제에 접어든 맨시티는 경질된 피어스 감독의 후임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끈 에릭손을 불러들였습니다. 에릭손은 시즌 초반 리차즈를 센터백 리차즈 던의 파트너로 기용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중앙지역에서 탄탄한 수비로 맨시티의 돌풍에 일조하면서 19살의 나이에 8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08-09 시즌까지 주 포지션이 아닌 중앙 수비수로 기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활약을 펼치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 콜로툴의 레스콧과 같은 전문 센터백이 영입되면서 그제서야 리차즈는 다시 라이트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치니 체제에 접어들며 완벽 리빌딩에 성공한 맨시티는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리차즈는 맨시티가 맨유에게 식스 앤더 시티라고 불리는 최대 굴욕을 안겨준 경기에서 우측면을 뚫고 다니는 맹활약을 펼쳐 해당 경기 MVP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그 최정상급 활약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주역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하게 되죠. 훗날 리차즈는 맨시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시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엔 기량이 최절정이었던 시기로 꼽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발레타를 백업으로 밀어낸 것만 봐도 그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대로 꾸준하게 기량을 유지하면 됐었는데 이때부터 그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부상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즌 후 리차즈는 은사 피어스 감독의 부름을 받아 런던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영국 단일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그는 카펠로 감독이 잉글랜드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서부터 대표팀 차출 빈도가 급격히 적어지며 대표팀 출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선 런던 올림픽 대회에서 그는 긱스, 벨라미와 단일팀의 약진을 이끌었고 8강에서 대한민국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차즈와 정성용 골키퍼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리차즈는 발목 부상을 당해 곧바로 들것에 실려 나갔고 밖에서 팀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부상의 여파로 그는 2012년 10월이 되어서야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전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이 뒤틀리는 큰 부상까지 당하며 다시 한번 오랜 기간 팀을 이탈하게 되죠. 그의 부상은 반월판 파열 부상으로 이는 선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과거 굴리트가 이 부상으로 선수 시절 내내 고생을 했었으며 박지성 선수의 경우에도 부상 후 경기가 끝나면 매번 무릎에 찬 물을 빼줘야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게 만든 부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12-13 시즌 단 리그 7경기 출전, 이듬해엔 단 리그 2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빈자리는 백업이었던 사발레타가 차지하게 되고 최고의 폼까지 보여주면서 어느덧 리차즈는 팬들 사이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스날로부터 바카리 사냐가 영입되기까지 하자 입지가 좁아진 그는 맨시티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며 2014년 임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썬더랜드행이 가장 유력시 되었으나 리차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피오렌티나로의 임대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피오렌티나는 맨시티와 요베티치, 나스타시치 거래건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팀으로 역동적인 축구를 위해 발빠른 풀백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차즈의 임대 영입은 맨시티와 피오렌티나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거래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리차즈가 피오렌티나에서의 초반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차즈의 판단이 맞아 떨어지는 듯 했는데요. 큰 덩치와 빠른 스피드로 상대 좌측면을 뚫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고질적인 부상을 당해 폼이 급속도로 떨어지며 벤치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피오렌티나가 해당 시즌 리그 4위란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리차즈의 기여도는 정말 낮았죠. 따라서 피오렌티나는 완전 영입까지 고려했던 시즌 초반의 스탠스와는 다르게 그를 단 한 시즌 만에 맨시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차즈는 맨시티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자유계약으로 방출되었는데요. 그러자 아스톤빌라가 빠르게 리차즈를 영입해갔습니다. 당시 빌라의 팀 셔우드 감독은 새 영입생인 그를 주장으로 선임할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의 부상도 고려하여 활동량이 많은 라이트백이 아닌 센터백으로 중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리차즈는 이미 부상으로 몸이 망가진 지 오래였으며 이로 인해 단점인 수비 지능을 피지컬로 더 이상 메우지 못하게 되었고 게다가 수비의 리더임에도 수비 컨트롤의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며 대량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2월까지 그가 풀타임으로 나선 리그 15경기에서 1승 2무 12패, 29실점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근래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결과적으로 15-16 시즌 아스톤빌라의 강등에 일조하면서 강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말았습니다. 이후엔 행방이 묘연할 정도로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으며 2019년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훗날 리차즈는 이른 은퇴를 앞두고 부상이 자신의 커리어를 막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다른 리그에서 뛰어볼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 라며 후회는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몇몇의 팬들은 그가 부상만 아니었더라면 이티하드 스타디움 앞에 콤파니, 실바, 아구에로에 이어 리차즈의 동상이 세워졌을 것이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받았던 기대치와 유리몸이 되기 이전에 보여준 임팩트가 엄청났다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이카 리차즈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